잘못을 다 저질러 놓고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미 시간 지나갔다라고 잘못 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죠. 그런 면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툭하면 국정조사 하자고 하면서 왜 이 국정조사는 안 된다고 하는지. 관리 감독을 LH가 못한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국토부 관리 감독을 못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분은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너무 이 정부에서는 너무 남 탓, 전 정부 탓. 아니 그러면 정권을 그냥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계속 이렇게 탓만 하실 거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과거에 관행적으로 있었던 카르텔 담합 관계와 경력자들과 유관 기업들 간의 유착 관계, 그로 인한 담합과 업무 소홀, 일체를 건설 분야에 척결해야 될 이권 카르텔로서 뿌리 뽑아 나가겠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아파트 철근 누락과 관련해 정치권 연일 시끄럽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이권 카르텔로 꼽고 있는데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신 변호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돼서 이게 단순한 이제 부실공사가 아니라 이권 카르텔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내용을 보면 결국에 이제 LH 이제 퇴직자들이 이제 건설사나 감리회사 등으로 이제 대거 진출하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카르텔을 이루어서 부실공사를 만연하게 만들었다. 네. 이런 내용인데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무량판 공법 이제 지하주차장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어떤 거냐면 그 무량판 공법이라는 게 이제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제 공법인데 얘기를 제가 조금 취합을 해보니까 이 공법 자체의 문제보다 결국에는 이 무량판 공법에서 중요한 게 이 기둥 안에 이제 적정량의 철근을 잘 넣어서 제대로 시공하는 게 중요한데 제대로만 하면 문제 없다. 하면 문제가 없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결국엔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결국엔 철근이 거의 없는 소위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뭐 순살 아파트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적정량의 이제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문제의 원인이 결국 이제 LH 퇴직자들이 이제 각종 감리 건설사로 가면서 이런 특혜를 주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카르텔과 관련해서 일단 정관예우 문제가 좀 원인을 꼽는 시각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LH 내 정관예우 문제는 이번만이 사실 아니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얘기는 결국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 국정감사에서 관련 이제 통계가 있는데요. 2016년부터 22년 사이에 이제 7년간 그 2급 이상 LH 퇴직자들의 이제 재취업한 업체가 무려 8,051억 원에 네. 이제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이제 150건 가량 되는데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기간이 좀 오래됐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5개 이제 업체 중에 이제 8개 이제 업체가 이 LH 퇴직자가 퇴직해서 간 감리 업체, 감리 업체에서 이제 감리를 한 걸로 드러나 있습니다. 좀 전에 나온 이제 철근 얘기가 나왔는데 이 철근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LH 업무 담당자 그리고 시공사 엔지니어 그리고 감리 이 세 명이 함께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물론 LH 직원하고 건설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감리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네. 이게 무려 이제 퇴직자들이 감리 업체까지 진출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좀 고질병으로 발생이 되어온 거죠. 네. 이한준 LH 사장이 저기 방송 바로 직전에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요. 무슨 얘기했냐면 LH 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건설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식 평론가. 어쨌든 이 실제로 LH 내 고위 퇴직자 절반이 LH와 계약 실적 있는 업체에 재취업했다. 이런 감사원 통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서는 이제 국정감사 자료를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감사원 통계 같은 경우에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0여 명이 이제 퇴직을 했는데 이 가운데 300여 명,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바로 전관 예우에 따라 가지고 네. 계약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관 예우에 따라서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 실제로 전체 계약 14,000여 건 중에 21%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맡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설계 공모가 중요한데 이 설계 공모 같은 경우에도 65%가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심사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 위원과 그 업체에 취직한 사람과 접촉했는지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점 등의 제재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운영이었다. 이런 것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얘기 들어보면 이제 건설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봐주기식으로 이뤄졌다는 문제가 사실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보니까. 앞서서 이제 감리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슈퍼맨처럼 이제 투시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감리를 한다는 거는 설계 도면을 보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감리가 도면 없이 육안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철근이 과연 얼마나 육안으로? 제대로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간과하고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슈퍼맨도 아닌데 하는 바람에 이런 부실공사가 양산됐다.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2011년부터 건설 경기가 굉장히 화랑이 되면서 많이 이렇게 건설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감리 인원이 굉장히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원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리 부정 부패 수사도 중요하지만 이 감리 인력을 얼마나 제대로 육성하느냐 이 부분도 정책적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힘은요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 카르텔을 근절해버리겠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LH 퇴직자가 설계 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건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합니다. LH 전 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에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 탓하면서 특히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의 이제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라고 하는 거, 물타기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책임전가, 남탓 타령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특히 LH 발주 이 순살 아파트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다. 부실 공사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좀 촉구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LH 순살 아파트와 관련된 비리가 있다고 하면 철저한 검찰 조사, 검찰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장일찬 최고위원. 윤재욱 원내대표는 전 정부 언급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남 탓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LH에 소속된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국민적 공문을 샀던 것도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요. 네. LH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관련 업체로 취직을 해서 부실하게 감수를 해주고 그냥 돈 받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긴 것도 지난 정부 때 비롯된 일입니다. 잘못을 다 저질러 놓고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미 시간 지나갔다라고 잘못 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죠. 그런 면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툭하면 국정조사 하자고 하면서 왜 이 국정조사는 안 된다고 하는지, 그만큼 이 LH의 부실 시공이나 부실 감리의 책임이 본인들 정권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 이전에 적어도 많은 국민들의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와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야 할 거 없이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설계하는 데는 누구도 한 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설주환 부위원장 이 말씀에 대해서 네.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건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정조사 사안은 정쟁의 대상이죠. 뭐 의혹이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거나 이건 관리감독을 LH가 못한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국토부 관리감독을 못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분은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너무 이 정부에서는 너무 남 탓, 전 정부 탓. 아니 그러면 정권을 그냥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탓만 하실 거면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어저께도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과거에 제가 우리 김영삼 정부,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서해 회리어로 290명이 돌아가시고 그럴 때 다 남탓했었나요?
그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졌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무슨 사고만 나면 전 정부 탓이고 문재인 정부 때 탓이다라고 계속 하시는 것은 오히려 본인들의 무책임함, 본인의 무능함을 저는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1년 넘었는데 벌써. 아니 5년 동안 나라를 거덜낼 잘못을 해놨어요. 문재인 정부가. 빚을 400조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LH 카르텔도 다 문정부 때 비롯됐어요. 그걸 그냥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고 넘어가면 이 잘못이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는 그걸 고치라는 의무를 받고 국민으로부터 선택되어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잘못한 것을 1년이 지나서가 아니라 남은 4년 동안도 저희의 할 일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들여다보고 종양이 있으면 짜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뜨겁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번 사태에 키운 건 결국 여야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요, 모두가 안일하게 이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제라도 충실하게 재발 방지책 나눴으면 좋겠습니다.